인생을 모두 걸고 하는 도박처럼 신나는 것도 없다.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큰 걸 얻으려면 큰 걸 걸어야 돼요. 나를 던져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서 나를 던지냐. 저의 회사 모토가 확장과 혼성 경계를 넘어서거든요. 변호사가 변호사의 경계를 넘으려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북보개기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도쿠가 이에야스 대망이라는 이 만화책이고요. 이렇게 만화책이죠. 저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당연히 동양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 역사, 일본 역사, 솔직히 동남아 역사는 아직은 제가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은데, 궁금해요.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중국과 일본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 관련된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다 뭐 삼국지, 수후지, 뭐 근병매, 서유기, 또 많이 있잖아요. 뭐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역사물 되게, 대하 소설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해서, 강희, 옹정, 건류, 황제, 이열아 씨가 쓴 그런 대하 소설도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 책이에요. 물론 이제 영웅문 같은 것도, 무협지도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보니까 무협지도 엄청 좋아하고, 그런 장편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요, 옹정 황제, 그러니까 강희 황제랑 옹정 황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일본 문화를 알고 싶은데, 솔직히 일본 책을 제가 처음 시도한 게 대망이에요. 근데 대망은 굉장히 장편 소설인데, 처음에 글씨가 너무 많고, 당연히 많겠지만 두껍고 많고, 문제는 읽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름이 일단 생소하고요, 헷갈리고, 그리고 제가 일본 문화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던 차에 대망을 포기했죠. 포기하던 차에 이거를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도쿠가 이에야스인데, 그러니까 짧은 거죠. 짧은 책이고 만화책인 거죠. 그래서 만화책은 장점이요, 사람 이름이 책보다는 아무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샀죠. 이게 13권짜리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국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읽었고, 지금도 이제 최애 만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죠. 밥 먹을 때 이제 본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죠. 밥 먹을 때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 저는 책을 읽거든요. 읽었던 책을. 너무 행복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그렇게 보는 책 중에 하나죠. 손때가 많이 갔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이요, 요코야마 미츠데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바벨 2세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벨 2세라는 만화책을 그린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 해적판으로 봤겠지만, 바벨 2세, 그리고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에 이 책을 읽었고요. 이 책은 도쿠가 이에야스를 약간 신격화하는 책인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너무 완벽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역사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도 일본 역사를 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좋아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망의 네 번째 책이에요. 4권에 보면은 제가 표시까지 해놨는데요. 자,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그러니까 원래는 천하를 놓고 이마가와 가문이 이제 상경을 하는 중이었죠. 그때 오다 노부나가는, 그때는 굉장히 좁은 지역에 영주에 불과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는 인정을 아직 못 받는 상태였죠. 그냥 기이한 사람 정도로밖에 취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하급 무사로 이제 들어오죠. 그 오다 노부나가의 지휘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보는 통찰력.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일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임무에 부합하게 자기 일을 해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때 도쿠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직 이 판에 낄 그건 아니죠. 그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는 말이에요. 인생을 모두 걸고 하는 도박처럼 신나는 것은 없다. 예상했던 대로 노부나가는 기대했던 주사위를 던지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도키치로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이 승부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도키치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노부나가라는 사나운 말에 내 길을 걸고 계속 질주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이 되게 비장한 상황이죠. 노부나가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일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마가랑 대적하기로 하는 그 순간인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말인 거죠. 이 말. 인생은 모두 걸고 하는 도박처럼 신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아요. 도박이라면 내 가장 큰 걸 거는 거죠. 그리고 큰 걸 걸었으니까 큰 걸 얻겠죠.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큰 걸 얻으려면 큰 걸 걸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목숨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도박인 거죠. 안 되면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된다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도박인 거죠. 인생이 이런 도박이라면 큰 걸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 그러니까 제가 삼국지나 전국시대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무협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도박을 잘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근데 던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던져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서 나를 던지냐. 그때 비장함 있잖아요. 비장함. 목숨을 건다는 그런 비장함. 그런 거에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약간 호승심과 뭐 승부 기질과 그런 것들 있죠. 물론 이게 다 잘 됐을 때의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에 저는 흥분하고 그런 것들에 이제 유쾌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강추드리고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원래 제가 이 책을 대망을 읽으려고 작정했던 것도, 제가 고시생 때 읽었던 그 사무라이 디퍼 쿄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되게 제가 즐겨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주변 인물로 나오죠. 잠깐 나오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제패하고 난 이후에 그 후계자가 히데타다인데, 히데타다가 거기 나와요. 그 잠깐 그 인물로, 주인공적인 그런 비중 있는 인물로 나오고, 그러면서 누구지? 엽전 6개가 상징인 집안이 뭐죠? 가문이? 이거 찾아봐야 되겠는데. 엽전 6개가 사나다. 여러분, 찾아봤는데요. 사나다 유키무라. 예, 그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세키가라 전투,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일본 역사도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국시대 역사를 좀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대망을 읽다가 포기하고 이제 이 책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 만화책을. 그러면서 다 읽었고, 비로소 일본의 전국시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이거 대망을 읽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읽기에, 일본 문화를, 일본 소설을 읽어보지 못한,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초심자들이 읽기에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는 이게 고전을 원래 좋아하는데, 수호지는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수호지는요, 이것도 뭐 싸우는 얘기긴 한데, 이제 도적대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적대인데, 그리고 보면은 물론 사회에 불의가 있어서 그렇게 다들 범죄자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사람을 죽이잖아요. 죽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란 말이죠.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일본의 대망이나 삼국지나 그런 것들은 어떤 패권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저는 흥미가 있는데, 수호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판타지도 좋아하죠. 서유기 진짜 좋아하고요. 서유기하고 요제지라는 책 되게 좋아하고, 그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판타지죠. 동양적인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만화책도 뭐 삼사마이즈, 이제 지금 책 북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 속에 제가 읽은 책을 말씀드리게 됐는데, 만화책 이제 삼사마이즈라고, 바벨리세도 마찬가지고 삼사마이즈도 그렇고, 그런 책들이 그런 그러니까 그런 판타지한 세상들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저는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상력하고 창조력이 결국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력은 내가 꼭 예능이 전공이 아니어도, 저 법학이 전공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는 일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회사 모토가 확장과 혼성 경계를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은요, 영역의 구분이 없으셔야 돼요. 나는 문과야, 그러니까 나 이과를 몰라?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뭡니까? 융합과 조합의 시대죠. 확장과 혼성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나의 경계를 넘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변호사라는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사의 경계를 넘으려면 변호사 업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그 영역을 알지 못하면 나를 둘러싼 이 경계를 어떻게 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그런 경기를 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여러분 만화책을 설마 무시하지는 않으시겠죠? 만화책은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은 창작물입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일본 오사카를 여행 간다? 그러면은 뭐 오사카 성의 그 하나하나가 막 얘네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가 오사카 성에서 낭인들한테 둘러싸여서 작전회의를 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게 다 생생하게 살아나시게 될 거예요. 교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하면은 너무 흥미진진하죠. 일본 여행을 간다? 그러면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오사카 교토를 간다? 그러면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일로와. 몇 번 탔어, 너네? 나무군에 한 번 탔어요. 아, 진짜. 해상도급 한 번 더 탈 거야. 수염차좀 한 번 더 타? 이거 커피야? 아니야, 뭐 마셔봐. 저 비둘기 막 앉아있어. 야, 해성특급 되게 재밌더라. 한 번 더 타러 가요. 제인이 짱이야. 저희 한 번 탔잖아. 한 번 더 타요, 할머니. 아, 더 타요. 재밌잖아요, 할머니. 할머니 이왕 온 거 한 번 더 타요. 아 이건 타고 해성 이거 타고 삼촌이랑 타면 많이 돈다? 삼촌이 무거워서 되게 많이 돌아. 아, 무게 차이구나. 무게가 있어야 돼. 오! 그래서 너네 안 도는 거야. 한쪽이 무거운 사람이 삼촌이랑 한번 타볼래? 응, 그냥. 그럼 대빵 많이 돌아. 엄청 돌았거든. 우리 될 수 있으면 앞에 타자, 이번에. 계속 돌았어. 아니야 삼촌은. 삼촌이랑 나 삼촌이랑 타고 싶어. 돼지 삼촌이랑 타면 완전 그렇지. 아니, 그러면 그냥 고장나는 거 아니야? 하자마자 갑자기 보는 거 은행 아니야? 종류. 또 은행 중지. 막 떨어지는 거. 아틀란티스 타고 와. 제인이랑 무서웠어요? 돼지 삼촌이랑 타면 돼지 탔어요? 소세지. 재밌어요? 안 탔어. 우리는 안 탔어. 빨리 타고 와. 가자. 가자. 뭐래? 갔다 와, 여기 있을게. 아니 이거 아틀란타 타고 와. 가자. 아, 저는 퀴즈 안 걸려서 못 타요. 저도 퀴즈 안 걸려요. 그럼 잠깐 여기 한번 걸리나 다시 가봐. 갔다 걸리면 일로 와. 안 걸릴 것 같은데 이제.